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오늘은 반도체 공부를 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랑 좀 다르시네요. 어제 저녁에 비해서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무성의한데요. 빨래 들더니. 네, 아닙니다. 좋습니다. 뭐 빨리빨리 오늘은 진짜 할 게 많아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CPU는 우리 안다. 네, GPU도 들어봤다. 네. 그런데 NPU는 뭐냐? 거기까지 배웠죠. 배웠어요. 네, NPU가 배웠어요. 뭐였죠? 아니 그때는 그러니까 CPU는 두뇌고 GPU는 그래픽 카드 쓰는 건데 계산을 엄청 잘하는 애다. 그러니까 두뇌 중에서 뭔가 특화된 성격을 예. 강화한. 그게 이제 GPU였다. 네. NPU는 뭐냐? NPU는 GPU랑 비슷하긴 한데 뭐 전력 소모도 적고 한꺼번에 계산도 더 빨리 많이 할 수 있고. 용도가 뭐였죠? AI에 쓰는 AI에 특화된 일종의 GPU 인공지능에 같은 거다. 특화된 칩이다. 네. 그렇습니까? 그렇게 배웠는데 맞습니까? 예, 아주 정확하십니다. 제가 써머리를 하려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래도 한번 써머리 한번 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신 이리벨리온의 박상현 대표님은 그 NPU를 설계하는, 그렇죠. 사실 다 설계만 해요. 만드는 건 어차피 제조회사가 하니까. 네. TSMC나 그런 회사가 네, 하니까 네. 그런 거 만드시는 회사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게 인공지능에 쓰인다고 하니 그런 인공지능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이는지, 네. 또 이게 전반적으로는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리는 영역에 있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더스트리도 좀 배워보고. 아하.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러면 또 투자에도 좀 도움이 될 것도 같고. 맞아요. 사실 반도체 투자 잘 모르겠어. 어렵잖아요. 과일 같은 거 만들면 먹어보고 사면 되는데 이건 뭐. 보기 어려우니까 네. 잘 안 보이는 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어서. 예. 하여튼 박성현 대표님 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확실히 내가 진행을 못하긴 못한다. 카메라 우리가 보고 있다가 인사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화면이 바뀌면 인사하려고. 네. 또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오늘은 어떤 거 주로 배웁니까, 오늘? 예, 지난 사실은 일단 간단하게 한 1분, 2분 지난번에 네. 말씀드렸던 거 요약해드리고 예. 지난번에 너무 경황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예 반팔티를 준비해 왔는데 좀 더우셔서. 예, 지난주가 너무 더웠고 첫째로 네. 시작부터 이게 대본대로 안 가다 보니까 제가 정신줄을 놓은 상태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알짜가 다 나왔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평소 같은 한국말도 얘기 안 아니고, 하셨을 것들까지. 영어도 예. 아니고 집에 가서 다시 보는 댓글 보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뭐 그래서 이제 좀 네. 정돈된 말투로 최대한 한국말 알겠습니다. 잘 써가면서 네. 네. 왜 다시 초대해 주실 줄 몰라가지고 제가 1시간 안에 다 녹이고 가고 깨알같이 회사 홍보도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제가 네. 네. 아닙니다. 오시고 싶으시면 뭐 내일 또 오셔도 되고요. 뭐 네.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먼저 CPU, GPU, NPU 서머리 1, 2분 말씀드리고 네. NPU도 다 같은 NPU가 아니거든요. 제가 박사 졸업할 때도 이미 NPU를 하시던 사람이 있으니까 NPU의 역사도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11년, 12년. 본인이 박사 그래서 졸업한 지 10년이나 됐다는. 예, 11년이나 늙었네요. 예. 11년이 안 됐습니다. 제가 박사 졸업한 지 6년. 네. 아직까지 젊고. 네. 그래서 이제 10년 정도 된 NPU의 역사를 하면서 각 회사들은 어떤 NPU를 하고 있고 네. 현재 마켓 위너인 엔비디아 GPU는 NPU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면서 이제 각 회사 현황들 예. 말씀드리고 오늘 진짜 중요한 거네. 예, 이제 투자하실 때 저희 와이프도 엔비디아 투자해 놨는데 네.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 항상 궁금해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남편 회사에 적군 회사에 투자를 해놓고 지금 떨어지는 걸 되게 마음 힘들어하는데. 박 대표님이 그럼 추천해 주신 겁니까? 아내분께? 저 몰래 열심히 몰래? 하더라고요. 예. 그러나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이제 말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예. 그럼 뭐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것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보통 아내를 안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내에게 추천하는 종목들이 있더라고 또.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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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서머리 드리면 CPU가 있고 이렇게 X축에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 X축에는 CPU, GPU 그리고 NPU라는 부분 애들이 X축으로 쭉 진행되고 Y축은 AI 서비스
네. 그 전체 스택을 보시면 됩니다. 저 위에는 정말로 이제 AI를 통해서 암을 찾는 뭐 루닉 같은 회사들, 네. AI를 통해서 실제로 뭐 ETF 만드는 얼마 전에 크게 뉴스가 나온 크래프트 같은 회사들, 뭐 거기서 이제 프레임워크에 뭐 컴파일러에 런타임에 이 Y축에는 또 이 NPU가 있는 이 그림이 제일 저는 정확한 것 같고 CPU는 말씀드렸듯이 CPU에 딱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하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스, 리눅스 같은 데 포팅되는 거 포인트 서버 한 대를 구성하면 GPU 서버라고 구성을 해도 보통 DGX라고 하는 슈퍼컴퓨터는 엔비디아, 뭐 에이벡 같은 제일 좋은 그래픽 카드가 8개 들어가는데 꼭 CPU도 한 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GPU는 스탠드얼론으로 일을 할 수 없다. OS를 끼워야 되면 저희가 GPU 서버라고 부를 때조차도 CPU는 꼭 CPU 있습니다. 들어간다. 네. 예. GPU 8대에 CPU 하나를 붙는다거나 뭐 16대에 하나가 붙는다거나. 그러니까 CPU는 저희가 호스트, 대장이라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되고 네. 거기에 코 프로세서로 CPU가 처리하는 일들 중에서 굉장히 병렬 처리가 잘 되는 애들만 떼어주는 겁니다. 네. 외주를 주는 거죠. GPU한테. 외주를 줬다가 결과값만 받는 거고. 그런 식으로 GPU는 코 프로세서라고 그래서 가운데 있고 GPU 안에서도 불필요한 거 다 걷어내. 정말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만 특화된 칩을 NPU라고, 그러니까 CPU, GPU, NPU로 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적어지고 네. 그러나 아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포인트가 뭐냐면 GPU에도 돌아가고 CPU에도 돌아가는데 어마무시 느리고 에너지가 많이 먹게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게 NPU, 이게 끝입니다. 이거 이상 알 필요도 없고 이거 이상 뭐 없습니다. 이제 NPU의 장점이 이건 거고 예. 단점은 오늘 시간 되면 말씀드릴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예. 이제 지난 1편이랑 다르게 2편은 NPU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이후에는 어떻게 발전할 거고 그러면 NPU 위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AI 산업들이 있을 테고 예. NPU가 생김으로 해서 이제 쇠퇴하는 산업도 있을 테고 더 AI가 커지는 게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것 좀 말씀드리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 그러면 두 가지. 아 이렇게 준비를 잘해 왔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완전 정신줄 놓고 그래가지고 지난 나중에 우리도 느꼈지만 지난 시간이 굉장히 매력 있으셨어요. 아, 재밌었어요. 그럼요. 다들 그래서 지금 다시 안 모셔오면 네. 3프로 TV 안 보겠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는 영어를 막 섞어 쓰신 것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막 알아듣고 저걸 내가 알아듣다니 막 그런 느낌도 있었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배운 거고. 예. 제가- 그럼 이제 MPU의 네. 예, MPU가 이거 다 같은 준비한 MPU가 거 한번 띄워주시면 예. 저희가 준비한 거. 그냥 일단 하랍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나요? 네네. CPU만 있어서 그래. 저것도 GPU나 NPU를 달아야지. 네. 그림 하나 보기가 이렇게 어려워. 오케이 우리가. 파워포인트가 지금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뭐가 되나? 조금 안 되나 봐요. 우리 일단 말씀해 주시죠. 예, 아마 많이 준비하고 기다려야 계실 되나?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 엔비디아를 산 건 일종의 리스크 헤지다. 남편은 그러네요. 라이벌 예. 회사를 투자하면 예. 뭐 둘 중에 하나는 잘 되겠지. 그러네. 선진 시스템이에요. 선진 시스템. 이걸 스트럭처링이라 그러죠. 하단을 막아주는. 나왔습니다. 예, 화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이게 제가 저희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겁니다. 어떻게 기술을 잘 세일즈할 수 있을 것인가 보통 사람한테 저희 네. 아내한테 저 아이들한테 어. 일단 저 Y축을 보시면 네. NPU가 더 좋아지는 방향입니다. 처음에 한 번 웃고 있다가 한 단계 올라가면 두 번 웃고 세 번 웃고인데 뭐냐면 네. NPU가 갈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네. 처음에 NPU는 굉장히 하나의 알고리즘만 가속할 수가 있었다면 알고리즘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계속 개발하니까 구글에서 페이스북에서 아마존에서 네이버에서 카카오에서 계속 개발이 되는데 이게 개발이 되면 옛날에 개발한 NPU한테는 효율적으로 더 이상 매핑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Y축으로 올라가면서 저희 Y축의 플렉서빌리티라고 해놨습니다. 좀 더 예. 유연해지고 예. 그리고 처음에는 컴퓨터 비전 어떤 뭐래 이미지만 하다가 이제 랭귀지 같은 요즘 랭귀지 음성 이런 게 더 뜨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처리하고 싶고 나중에는 이제 크래프트 같은 어떤 약간 ETF를 만들 때도 종목을 선택하고 어디를 팔고 이것도 다 AI가 해보자. 네. 이런 파이낸스 트레이딩까지 다 해보자라고 해서 Y축으로는 좀 더 플렉서블한 거를 만들고 싶은 게 NPU의 진행의 역사입니다. 저기 퓨처 프루프라는 말이 뭐냐 워터 프루프가 이 방수지 않습니까? 네. 퓨처 프루프는 뭐냐면 미래에 나올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방수랑 같은 개념입니다. 확장성이 있게 만든다는 거죠. 예, 정확하죠. 그 2년 네. 그 실리콘 파이프라인은 보통 1년에서 2년 보는데
요때 제일 잘 나가는 알고리즘으로 칩을 만들어 놨는데 칩이 나오는 1년 후, 2년 후 돼 보니까 위닝 알고리즘이 바뀌어 있습니다. 예. 이제 2년 더 이상 그런 건 안 써. CBPR 같은 데서 더 좋은 알고리즘이 나와서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니까 워터프루프처럼 퓨처프루프라고 그래서 미래에 나오는 알고리즘도 할 수 있도록 플렉서빌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Y축으로 가려다 보니까 X축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당연한 거죠. 좀 많은 일을 하려다 보면 좀 더 하드웨어 에피션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기서 뭐 구글 TPU가 대표적인데 저것도 NPU의 한 종류인데 네. 버전업이 되면서 그리고 추론만 하는 애들이 학습까지 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면서 하드웨어 에피션시가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막 GPU보다 20배, 30배 좋다고 클레임했다가 네. 한삼 가면 한 10배 정도 클레임 됐다가 한 번 더 올라가죠. 이제는 그 네. 랭귀지 모델이랑 요즘은 GPT-3라고 그래서 초고대 모델까지도 갓 서포트해야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정말 클레임하는 회사들이 한 GPU보다 3배, 4배 좋다. 옛날에는 막 20배, 30배, 10배 하다가 결국 저 CGRA라고 하는 데는 플렉서빌리티는 정말 좋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NPU가 처음 등장하면서 가졌던 그 쿨함이 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CGRA가 현재 위닝 아키텍처, 위닝 하고 있는 제일 잘 예. 팔리는 왜 그만큼 퓨처 프루프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 CGRA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네. 저거는 좀 알 필요가 있는 네. CGRA가 위에 보면 Coarse Grained Reconfigurable Architecture라 그래서 이 다음 장에서 바로 CGRA를 보내드릴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CGRA는 예. 네. 예. 보시면 요 바둑판처럼 생겼는데 네. 밑에 C가 Compute Unit이라고 그래서 어떤 컴퓨테이션 할 수 있는 계산기 예. M이 메모리 바둑판 마냥 저걸 그냥 번갈아 가면서 컴퓨터 메모리 계산기 메모리 계산기 메모리 나는 어떤 알고리즘인지 뭐 미래에 뭐가 생기든 그냥 바둑판처럼 깔아놓고 2년 후에 딱 칩이 왔습니다. 저건 머리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CGRA 그러니까 예. 컴퓨터랑 메모리를 바둑판처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놓고 어떤 알고리즘이 오면 저희가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그 컴파일러가 네. 저런 식으로 매핑을 해주는 겁니다. 컨볼루션, 폴링, 컨볼루션 이렇게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화가가 플로우, 데이터 플로우로 그러니까 밑에 뭐가 저렇게 깔려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 알고리즘이 온다 다른 그림을 그리겠죠. 좀 더 밑으로 그리고 또 다른 알고리즘이 새롭게 태어난다고 해도 저 밑바탕은 그거니까 좀 더 다른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almost future proof가 되는 겁니다. maximum flexibility가 확보되는 게 있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죠. 그렇지만 뭐가 문제냐? 저 그림 그려진데 밑에 쪽 컴퓨터 메모리 한 전체 칩의 지금 70%가 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부동산이 제일 비쌉니다. 엑시노스 무슨 10mm by 10mm 네. 그거 하나 칩 한 제대로 테이프 아웃 하는데 100억 이상 들어가는 네. 정말로 비싼 부동산인데 저렇게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CGRA가 주는 거는 정말로 플렉서블한데 알고리즘이 다르게 들어오면 그림을 다르게 그려버린답니다. 컴파일러가. 예, 예. 모든 해야 될 일을 컴파일러로 다 미는 건데 굉장히 유틸라이제이션이 안 좋다. 비싼 부동산이나 파워를 허투루 쓰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가 NPU 1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네. CGRA가 좋다. 어쩔 수가 없다. 이게 힘든 걸 알면서도 네. 퓨처 프루프가 돼야 되니까 미래에 발명된 알고리즘도 다 매핑이 돼야 되고 컴퓨터 비전도 랭귀지도 오만 거 다 돼야 되다 보니까 저게 됐는데 이게 1세대 이 그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됐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잠깐만.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 일단 정리 좀 하고 정리. 가요. 좀. 죄송합니다. 예. 간단해요. 네. NPA라고 하는 그 NPU라고 하는 건 네. 앞으로도 미래 인공지능이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할지는 우리도 모르잖아요. 예. 근데 그걸 다 받아내야 되는 거니까 네. 마치 사무실로 비유하면 직원이 몇 명이 놀지 어떤 업무 형태가 될지 그때는 뭐 플렉서블한 자리가 될지 아니면 회의실이 필요할지 모른다고요. 네. 그런데 사무실 하나 딱 만들어서 디자인 해놓고 바꾸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넓게. 1인용 좌석과 1인용 의자를 많이 갖다 놓고 4명이면 4명 다 10명이면 10명씩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야 지금. 미래의 사무실은 어떻게 될지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나 이 안에 있는 것만 하면 다 만들 수 있을걸? 우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직원 10명 뽑아놓고 쓰고 있으면 100명짜리 다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나 그 사무실을 갖다 놓으면 미래에 더 고민할 건 없는데 지금 당장은 많이 노네. 그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죠? 만세 이게 정확하십니다. 야. 그러니까 NPU가 처음 등장했을 정말 이 비유가 정확하신 게 NPU가 처음 등장했을 때 네. 쿨함이 다소 그래서 굳이 GPU를 쓰다가 넘어가야 돼. NPU 등장할 때 너무 쿨하게 등장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게 NPU 1세대 구글 TPU의 버전 1, 뭐 버전 2 쭉 발생하는 세대고 이제 그 다음 장을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제 저 파란색 선을 따라서 이게 오게 됩니다. 저기 사실 네. 리벨리언스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저런 어프로치를 하는 게 그
인텔이 어콰이한 인텔 하바나 랩스라는 버전 2 그리고 IBM TJ 왓슨 같은 회사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깨달은 겁니다. 야 저렇게 Y축으로만 올라가려다가 이 MPU의 쿨함을 다 잃어버리겠다 해서 Y축으로 보면 살짝 희생을 합니다. 살짝 플렉서빌리티를 sacrifice 하면서 네. 약간 살을 내주면서 뼈를 취하는 대신에 X축으로 성큼 열 발짝을 걸어버리면서 네. Y축으로는 한 발짝을 내주겠다. 아. 그러니까 더 이상 CGRA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여기에 대한 rebellion스다. CGRA든 GPU든 야 처음에 말은 좋았는데 퓨처 프루프에 미쳐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 쿨함이 엣지가 어디 갔냐. 우리 날카로운 칼 하나를 만들기로 했는데 결국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맥가이버 칼이 돼버려서 다시 예. 옛날의 그 감성으로 돌아오자. 그래서 그 플렉서빌리티는 살짝 양보하되 에피션시는 그대로 쫓아오는. 그래서 예전의 쿨함 GPU 대비 10배 아하. 오더가 다른 그걸 한번 클레임해보자. 아. 그게 MPU 2세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개발을 진행 중인 게 저희 팀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CGRA에 도전하는 팀들이 나오고 있고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그러니까 MPU는 that's it 이게 전부입니다. 예. 예 여기서 예, 제가 한번 정리할 타임을 드려야 예. 되나요? 네, 네,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게 현재 MPU의 모습이고 그러면 야 저렇게 플렉서빌리티를 떨어뜨리는데 겁이 나지 않냐? 그냥 많이 떨어뜨리지가 않고 MPU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CPU, GPU랑 다른 게 뭐냐면 딥러닝 알고리즘의 전문가들이어야 됩니다. 네. 어떤 알고리즘이 나올지 프로젝션도 해야 되지만 그걸 인수분해를 다 해봅니다. 하나의 알고리즘은 프리모티브스라고 하는 인수분해를 다 해봐서 네.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퍼즐 한 뭐 150개가 있으면 150개를 조합해서 웬만한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다 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들면 그거를 만들어 놓는 게 아하. 이제 인공지능이 머추어하다 보니까 저런 어프로치를 해도 되겠다. 더 이상 CGRA에서 머물지 않고 좀 더 욕심을 내도 되겠다. 아까 한 칸짜리 의자만 있으면 딱 보니까 손님들이 4명씩 많이 와. 그럼 4명을 붙여버리는 그렇죠. 4명이 합치된 의자 그런 것도 있으면 잘 갖다 쓸 수 있겠다 해서 그게 한 2년 전부터 그런 MPU 바람이 불어서 저희 팀 CTO가 그걸 픽업을 해서 기존에 있던 회사랑 다르게 어프로치를 해서 지금 갖고 온 거여서 예전의 쿨함 GPU 대비 10배를 클레임할 수 있는 10배가 클레임돼야 MPU가 아하.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아. 그게 리벨리온의 칩이고 그게 강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MPU의 발전 방식이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얘가 이제 AI를 학습하고 할지 모르니까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많이 남겨놨는데 그래도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더라 보니까 이렇게 너무 빈 공간을 많이 만들지 말고 예. 빈 그럼. 공간을 좀 죽여서 예상 가능한 동선으로 그렇죠. 만들면 예.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지 예. 않겠냐 이런 거죠. 손님들 들어오는 패턴을 보니까 저 사람들 계속 4명씩 들어오네. 굳이 뭐 하나씩 해서 다 컨피규러블하게 만들어 놓지가 그런 거지. 않고 그 패턴을 잡아. 왜냐면 손님들이 이제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우리가 2020년에 살고 있거든요. 네. 20년 동안 딥러닝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어떤 크기로 커나간지가 보이니까 네. 이제 우리가 베팅해도 되겠다고 했어서 사실 그런 그러니까 젠2라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예 그런 식으로 MPU는 이거 이상 더 이상 아실 필요도 없고 딱 여기까지 아하, 장점. 아하.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MPU의 단점. 네. 언제든지 정리할 시간 필요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단점이 뭐냐면 왜 10배를 클레임할 수가 있었냐면 3배로는 부족한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스택인데 이게 제가 컴파일러는 한마디는 꼭 드려야 되긴 합니다. 사실 MPU를 말하면서 컴파일러를 말하면 안 되는데 별로 안 어렵습니다. 들어보시면 이게 네. 어쨌든 하드웨어라고 하는 건 실리콘입니다. 땅땅한 실리콘. 얘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10101110 바이너리라고 하는 1011 전기 신호입니다.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예. 근데 사람이 쓰는 코드는 그게 파이썬 코드든 C++ 코드든 그냥 라인입니다. 네. 컴퓨터가 그러니까 이런 하드웨어 실리콘이 이해하지 못하는 코드인데 코드를 얘네가 이해할 수 있는 10101112 바이너리라고 하는 걸 바꿔주는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컴파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먼 프렌들리한 코드를 하드웨어 프렌들리한 코드로 바꿔주는 게 있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하드웨어가 달라지면 컴파일러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CPU도 인텔 네. x86 컴파일러랑 네. 인텔 그 ARM CPU의 컴파일러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아키텍처가 다르니까. 그럼 외국인 국적에 따라서 통역이 달려와야 되는 거야. 나 이거 지금 못 알아들었어. 못 오케이. 알아들었어. 예. 다시 정리 좀 예, 다시. 이제 프로그램을 짜시는데 네. 파이썬으로 막 짜십니다. 네. 파이썬으로 뭐 A는 B, A는 A 이꼴 B라는 거는 네. 하드웨어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드웨어는 그냥 고체 덩어리입니다. 실리콘 덩어리. 전류를 흘리거나 안 흘리거나. 네. 하드웨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1이랑 0밖에 없습니다. 1이랑 0의 시퀀스. 1010, 1000. 네. 1이냐 0이냐만 판단한다. 예, 네. 그것만 알아들을 수가 있고. 예. 근데 사람은 1010으로 코딩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if x가 b보다 클 경우에 뭘 해라. 이런 복잡한 라인 그런 커맨드들을 1010으로 바꿔주는 게 컴파일러다. 아, 오늘 그런 거 이 컨셉만 들려. 예. 컴파일러다. 그 그게. 컴파일러 기능을 설명한 건데요. 그 프로그램을 짜보시면 네. 프로그램 언어도 어렵진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if 손님이 오면 땡큐라고 말해라 이런 거 쓰면 손님이 올 때 땡큐 이렇게 해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네. 네. 그런데 컴퓨터를 뜯어보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하드웨어가 들어있잖아. 칩이. 네, 네. 이 새끼는 if를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았지 얘가? 나는 if라고 썼지만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if라고 하는 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별도의 101010으로 번역해주는 컴파일러가 필요한데 아. 이게 기계마다 컴파일러도 달리 가야 된다. 아. 당연한 거야. 미국 사람은 미국 통역에 가고 일본 사람은 일본 통역에 가야죠. 그렇지. 그 얘기예요. 그렇죠. 아, 그게 컴파일러다. 예. CPU, GPU, NPU로 갈 거 없이 CPU조차도 다른 브랜드의 CPU면 인텔 x86냐 ARM의 CPU냐에 따라서 컴파일러가 따로 만들어집니다. GPU도 마찬가지고. 근데 NPU는 뭘 하고 싶냐면 컴파일러는 다르대. 컴파일러 껍데기는 GPU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가고 싶은 겁니다. 안에 내용은 다르더라도 왜 이때까지 20년 넘도록 인공지능이 GPU 기반으로 개발돼 왔고 서비스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나 이 바깥 컴파일러 앞뒤로 보이는 거는 저희가 심리스하게 인테그레이션 한다. 그대로 끼워 넣을 수 있게 플러그 앤 플레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도 NPU 하는 회사들의 숙명은 컴파일러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NPU 하는 회사가 100개가 있으면 컴파일러도 100개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네. 거기에 첫 번째 프라이어티가 뭐냐면 GPU 에코시스템에 그대로 플러그 앤 플레이 할 수 있도록 그 인아웃을 껍데기를 맞춰주는 작업인데 아. 이제 이거 NPU 회사들도 이제 좀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야, 네. 우리가 이래서 저 엔비디아 GPU 특히 쿠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예, 그 예. 어마무시한 거를 애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 다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네. 오픈 소스로 뭉쳐 놓습니다. 컴파일러 이제 두 개로 쪼개기 시작합니다. 예. 프론트엔드 컴파일러, 백엔드 컴파일러. 네. 이쪽 단은 우리가 좀 같이 뭘 좀 해보자. 예. 그리고 이쪽 이제 이거는 하드웨어 프렌들리하게 짜들 값에 이런 식으로 연합군이 형성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GPU랑 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도 하지만 연합하는 구조기도 하다. 이 컴파일러를 포함한 전체 풀스택 소프트웨어가 불편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왜냐면 GPU는 역사와 레거시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한 2배, 3배는 애매하고 10배 정도 돼야 마음 크게 먹고 오케이, 렛츠고 이제 NPU 한번 써보자라고 손이 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컴파일러에 대한 컨셉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 그래서 사실은 잘 나가는 NPU 회사들 보면 하드웨어 인력보다 소프트웨어 인력이 더 많습니다. 컴파일러가 얼마나 심리스하게 인테그레이션 될 수가 있냐. 예. 네. 근데 GPU도 이제 엔비디아도 가만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네. GPU는 뭘 하고 있냐면 GPU가 더 이상 GPU가 아닙니다. GPU 부동산에 한 10% 20% 할애해가지고 그 실리콘 버짓 안에 뭘 넣느냐면 네. 텐서 코어라는 애를 넣는데 한 80개 90개는 다 비디오 렌더링 하는 걸 넣어놓고 네. 그게 happen to be 그 알고리즘에도 사용될 수는 있지만 네. 나머지 텐서 코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만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A100이라 부르든 뭐라 부르든 그 걔네들 프로덕트 라인을 보면 GPU가 더 이상 GPU가 아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그래픽스 벤치마크도 다 찍지만 다른 것도 찍고 있습니다. GPU가 더 이상 GPU가 아니고 잠깐만요. GPU가 NPU를 닮아가는. 잠깐만요. 그러면 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예. 들어보세요. 아니,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NPU라는 AI 반도체를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다 GPU라는 걸 써서 AI를 많이 썼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뭐 전력도 많이 들고 뭐 불편함이 있어. 더 맞춤형 NPU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컴파일러 언어가 다 다른다. 그래서 NPU를 만드는 AI 반도체를 만드는 업계 입장에서는 지금 GPU로 쓰고 있는 거에 그냥 꽂으면 다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 그렇죠. 그게 요새 NPU의 고민이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게 원래 언어가 다른데 맞습니다. 지금 다 MS 윈도우
버전의 컴퓨터 쓰고 있으면 만들면 윈도우에 다 돌아가야지. 예, 맞습니다. OS를 다시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쓰는 뭐 파이토친이 텐서플로우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은 그런 게 있는데 네. 이게 백단에 이게 뭐 CPU든 GPU든 NPU든 뭐든 백단에 나는 뭐 I don't care 이거 신경 쓰고 싶지가 않다. 이게 그대로 서포트 되게 해달라고 해서 NPU 회사들의 숙명은 오케이 뭐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쌓기에는 이 사람들이 안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게 맞아요. 심리스하게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게 숙명과도 같은 일이고 네. 거기서 부족함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아예 좋아야 된다. 두 가지죠. 완전히 GPU 같은 쿠다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갈 거냐, 하드웨어 엣지를 더해가면서 좀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일로 땡겨올 거냐, 이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도 아차 GPU 안에 텐서코어라는 인공지능 특화된 부동산을 따로 계산기를 넣어서 대응하고 있고 예. 이제 GPU가 NPU를 닮아가는 또 NPU는 또 GPU를 닮으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생각나는 김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네. 그 MIT의 그 대학원 1학년 과목에서 그 교수님이 2명이 진짜 빅샷 교수님이 2명이 들어오십니다. 저희 네. 아르빈드 교수님이랑 이분은 겸임 교수 비스무리 해가지고 인텔 펠로우 그 네. 조엘 에머 교수님 들어오셔서 네. 대학원 과목인데도 이게 나이박에 이제 빅샷 2명이 있으니까 던져봅니다. 교수님 CPU랑 GPU가 어떻게 달라요? 대학원생이니까 좀 감은 있죠. 네. 네. 한 교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막 테크니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네. 인스트럭션 네. 셋이 어떻고 근데 계시고 있다가 뭐라 하셨냐면 똑같다 서로 닮아가고 있고 다른 거 하나는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가 다르다. CPU는 GPU를 닮아가고 있고 GPU는 CPU를 닮아가고 있다. 처음 시작이 CPU가 여기고 GPU가 여기였을 뿐이지 CPU도 멀티코어라 그래서 GPU처럼 코어 숫자를 늘리고 있고 GPU도 제가 GPGPU라고 합니다. GP가 뭐냐면 General Purpose라 그래서 범용. 네. GPU 자체가 날카로운 칼인데 더 이상 날카로운 게 아니야. 여러 가지로 범용 GPU라니까 약간 말장난이죠. GPU 자체가 커스텀된 건데 예. GPGPU로 갖고 CPU도 멀티코어, 매니코어로 갖고 있고 서로 닮아가고 있지. 이게 CPU, GPU 뭐가 다르냐 해서 그냥 일종의 조크처럼 말씀하신 거지만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가 다르지 서로 닮아가고 있고 이게 GPU랑 NPU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Y축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NPU인데 진짜 날카로운 걸 하나 만들겠다고 했는데 앞에 GPU가 붙어서 범용적인 굉장히 플렉서블한 NPU를 만들겠다고 약간 GPU를 닮아가는 그러나 GPU는 NPU 코어 같은 걸 넣어서 이걸 닮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좀 전쟁 같은 전쟁이 되는데 와. 엔비디아의 가장 큰 자산은 그 하드웨어라기보다 그 소프트웨어 스택 그 에코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에코시스템에 중독돼 있는 개발자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 명씩 영업해서 빼낼 거냐 그건 NPU 에코시스템에 가지는 어떤 전반 가져야 되는 거고 아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지금 할 때 AI 반도체 시장은 GPU를 쓰는 게 훨씬 많아요. GPU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를 주로 많이 쓰는데 그거보다 좀 더 효율성이 높은 특화된 NPU라는 걸 써보자는 지금 일밸류용 같은 회사들이 쭉 있는 거고. 조금이 아니 좀 많이 좋은데 뭐. 소프트웨어는 불편한 건 계속 좋아질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써줘야 좋아진다. 그러면 NPU 계열은 그렇게 우리가 AI는 우리가 훨씬 적합하게 만들었어. 우리 거 쓰면 전력도 적고 시간도 훨씬 세이브되고 작고 뭐 이렇게 이제 NPU 계열이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GPU가 먹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을 도전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도 우리도 그냥 옛날 GPU가 아니다. GPU를 좀 더 특화된 목적으로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럼 그게 이게 반도체 업계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네.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요. 네. 우리가 유튜브하고 KBS는 방송하잖아요. 네. 요즘 KBS도 유튜브 만든다고 사람들이 이런 거 그렇지, 좋아하니까. 그렇지. 또 우리는 유튜브 처음 시작했지만 점점 더 또 그 뭔가 포맷이 갖춰져 있잖아요. 네, 이런 분 네. 훌륭한 분도 나오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장점을 찾아서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하. 꼭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아하.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인류 역사가 인정하듯이 덩치 큰 애들이 집니다. 덩치 큰 애들은 레거시를 붙잡고 GPU가 드라마틱하게 이게 뭐가 그 한국말로 뭐냐 해야 돼?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크리멘탈하게 바꿔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산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기존의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을 안고 가야 됩니다. 레거시를 갖고 가야 되니까 레거시가 자산이니까. 네. 그러니까 KBS가 뭐 하겠다.
적절한 표현이 아니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네. 덩치가 큰 애들이랑 덩치 작은 애들 싸움에서 항상 이겨왔습니다. 얘네들은 하다 아니면 아키텍처 롤백을 해버리면 되거든. 이 길이 아닌가 봐. 근데 GPU가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기에는 이미 네. 추종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이제 지루한 싸움이 될 수는 있으나 자율주행이 언제 터질까? 전 자율주행보다 이게 더 빨리 될 것 같거든요. 기술의 방향성은 맞다. 투자자 입장에선 이 기술이 언제 터질자.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네. 이제 정말로 터졌다. 작년 2021년이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었던 게 인공지능이 돈을 만들 수도 있구나를 거의 처음으로 증명한 해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때까지 뭐 돈 되는 게가 뭐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예. 딥마인드 구글에 네. 스피노프 돼서 나왔죠. 만들어지니까 네. 정말 인공지능으로 뭐 쿨한 테크니컬 데모는 많이 하는데 이게 뭐가 돈이 되지라고 했을 때 네. 작년에 뭐 정말 쿨한 것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일단 딥마인드가 대표적이지만 미국까지 갈 필요 없어요. 한국만 보더라도 제가 네. 재차 말씀드린 루닛이라는 그 인공지능으로 암을 판별하는 스타트업인데 네. 의미 있는 매출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게 나와줬고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크래프트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뉴욕증권거래소에 ETF가 상장된 회사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뭔가를 특히 프로핏이나 레버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볼륨이 커집니다. 서비스 볼륨이. 옛날에는 그냥 POC, 프루브 오브 컨셉만 하던 게 진짜 리얼 서비스가 되기 시작하면 네. GPU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겠죠. GPU는 그렇겠죠. 개당 단가도 비싸지만 하나를 운용하는 전기세도 비쌉니다. 네. 이게 옛날 AI는 스케일이 작았다면 스케일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게 되면 바로 전기세가 바로 보이고 네. 예. 고입 비용이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속화될 거다. 소프트웨어 스택이 좀 불편하더라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AI가 커져버리면 AI가 두 가지로 커집니다. 서비스 볼륨도 커지지만 개별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치. 제가 초고대 모델 양쪽으로 커집니다. 완전 미친 홍수가 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요거 초고대 모델이라고 해서 뭐 파라미터 40 빌리언 이런 말을 하는데 네. 말도 안 돼. 특히 랭귀지 쪽으로 가면서 모델을 막 키우는 겁니다. 누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모델을 키우니까 너무 정확한 겁니다. 옛날에 음성이 진짜 안 됐거든요. 음성이. 예. 예. 이제 이런 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비서가 진짜 말이 됩니다. 인공지능 비서가. 네. 어떤 요즘 랭귀지 뭐가 있냐면 센텐스를 한 4줄 정도 쓰잖아요. 네. 소설을 만들어버립니다. 인공지능이. 근데 그렇게 갑자기 폭발하는 인공지능의 성능이 된 거가 그 티핑 포인트가 뭐라고요?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알고리즘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세 가지의 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네. 두 번째는 컴퓨터 인프라스트럭처, 예. 저희가 아는 NPU가 있고 예. 나머지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네. 알고리즘 우리나라도 엄청 잘하고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알고리즘 개발이 어느 정도 성숙함에 올라왔습니다. 아. CNN에서 LSTM에서 나중에 트랜스포머 GPT-3 이런 식으로 간 거가 이제 머추어하게 되니까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 머추어해지면 서비스가 생기게 되죠. 예. 사람들이 비하인드 씬에서 뭐가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저게 딥러닝이 돌아가든 룰 베이스로 돌아가든 if else로 돌아가든 대답만 잘해주면 되는데 네. 옛날에 인공지능 반도체 뭐 이런 시연할 때 보면 뭐 비서 하나도 안 되거든요. 주문해 보면 음성 인식이 요즘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에 아까 뭐냐는 질문에는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고 예. GPU 성능도 엄청 좋아지고 NPU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네. at the same time 알고리즘이 이제 개발 굉장히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 아하. 오픈 AI 같은 사람들 중심으로 예, 예. 일론 예. 머스크 중심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가 생겨서 이제 진짜 리얼 게임이 AI 이제 리얼 레이스가 시작된 겁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GPU만으로 경쟁력이 없다. 그러니까 NPU가 있어야 되고 이 NPU는 정말로 그 칩 내셔널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민족주의. 이제 국가 안보제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정말로 미국과 중국에선 이미 타이완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AI가 지금보다 20년이 더 돼서 예. AI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됐을 때 예. 다른 우리가 AI 칩을 수입만 하고 있다면 나중에 AI 칩을 팔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쌀 같은 거죠. 안보제 예. 그런 식으로까지 돼버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정리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뭐가 진짜 열정적이셔가지고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NPU라는 칩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런데 이 NPU라는 칩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구조를 설명해 주신 거고 궁금해할까봐 네. 지금 말씀하신 건 그 히스토리가 쌓여서 인공지능이 드디어 이제 서비스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터지기 시작했다. 네. 여러분 우리 냉장고를 열면 이제 쓸 수 있는데 냉장고 뒷단에서 뭐가 벌어지는지는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인공지능 뒷단에서 뭔가 벌어지는지 몰라도 돼. 그러나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네. 지금 한 25분 설명해 주신 거고 진짜 좋은 냉장고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벌써 알겠습니다. 25분이나 썼네. 할 말씀이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카카오나 네이버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GPU 8대가 붙은 그런 제가 DGX라고 하는 A108 제일 잘 나가는 GPU 8대를 붙은 한 1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그런 1억 원 한 대로 그 되게 여러 대에서 천억 원어치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 놓고 네.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써서 굉장히 좋은 음성 비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훈련까지는 오케이. 훈련하는데 돈 드는 거야 오케이. 근데 네. 훈련된 모델이 딱 세팅이 되면 그걸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서비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와 저거 너무 좋아. 이제 진짜 모델을 키우니까 워킹하네. 그런데 이게 전기세를 어마무시하게 먹기 때문에 얘네들을 많이 샀으면 어떤 아이러니가 있냐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면 할수록 돈을 잃는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GPU를 실제로 그 큰 회사다가 아니면 GPU를 다 AWS라고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거든요. 예. 손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적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AWS가 차징을 하니까. 그러니까 모델을 작게 만들고 있었는데 네. 이제 NPU가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예. 그리고 전력이 떨어지니까 운용 비용이 떨어지고 옛날에 1,000억 들게 100억이 떨어지고 하니까 마진이 좀 있네. 우리 모델을 키워도 되겠다. 서비스 좀 더 키워도 되겠다. 이게 서로 핑퐁을 받으면서 인프라스트럭처랑 전체 AI 서비스랑 그 데이터의 질. 옛날에 데이터 질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이제 예. 진짜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우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의료 데이터, 무슨 금융 데이터, 블룸버그 이런 것들 이제 끝발나게 데이터 관리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알고리즘도 이제 그리고 한국 카이스트 서울대 이런 데 진짜 잘하십니다. 정말로 그 미국보다 살짝 그렇긴 해도 정말로 미국 정도 제외하고 나서는 정말 잘하는 연구자들이 생기고 이 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고 지금 약간 스타트업 중심으로 거대 연구소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 20년 동안 봤던 그런 인공지능 개인이 정말 5년 안에 뭔가 벌어지겠다. 벌어지는데 NPU가 필수제냐라고 했을 때 저희 팀이 클레임하는 거 정말 필수제다. AI at scale. 어떤 스케일러블한 AI 서비스가 되려면 특히 네. 추론 그 서비스 하는 데서는 AI 칩이 필수다. AI 칩이 아니면 비싼 GPU에 굉장한 운영 비용을 TCO,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을 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NPU의 역할이 있을 거고 네. 그 미국에서 이제 이미 잘 나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회사들이 곧 뭐 한 2년 내로 상장할 회사들도 있고 삼바노바, 그래프코 같은 회사들도 있고 신생업체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정말 큰 마켓을 두고 경쟁할 건데 재밌게도 세마이컨덕터에 한해서는 네. 국경을 치고 있습니다. 국경을. 특히 NPU 쪽에서는 특히 작년 재작년 화웨이 상태 아마 많이들 아실 테니까 화웨이가 칩을 못 찍도록 IP 갖고 장난을 치고 칩이 수출 수입 안 되도록 장난을 치고 네. 그러면서 니즈는 확 터지는데 AI 칩의 니즈는 확 터지는데 이게 사실 밸류 체인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파운더리는 네. 그냥 잘하는 파운더리 쓰면 됩니다. 왜 미국이 파운더리까지 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이미 네. 아키텍처나 컴파일러 리더십이나 레거시가 있는데 네. 그리고 그 잘하는 데서 전체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이게 쳐버리니까 뭔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 에코시스템을 꾸려야 되는데 마침 에코시스템의 제일 중요한 파운더리 거의 넘버 1, 2라고 할 만한 삼성전자 파운더리가 있고 네. 대만은 대만대로 있고 대만은 네. 우리나라보다 좀 더 좋았던 거는 미디어텍이라고 하는 팹리스도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쉬운 게 미디어텍 같은 회사가 없고 그냥 대기업이긴 하지만 삼성의 시스템 LSI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 네. 이런 회사만 두 회사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런 회사들이 올라오면 에코시스템이 다 같이 올라옵니다. 패키징하는 회사들 뒤에 오사트 업체라고 그러죠. 테스팅하는 업체들 에코시스템이 다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하면 우리 같은 회사들은 너무 좋은데 이게 나라별로 이걸 쌓고 있으니까 국내 안에서 이게 처리가 돼야 되고 해결이 돼야 되네. 예, 예. 그리고 시큐리티 칩 같은 건 서로 아하. 엑스포트 컨트롤 때문에 잘 되지도 않습니다. 네. 근데 at the same time 저희한테는 기회이기도 하다. 왜? 저희보다 한 발 앞서 있는 미국의 AI 반도체가 들어오기 전에 스크린 쿼터처럼 제 걸 확보해 주니까 제가 네. 인큐베이트 될 만한 시간도 확보될 수가 있고 지금 반도체 시장은 정말 대격변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팔지만 실제로 저희가 인력을 넣어서 해야 될 건 컴파일러 부분. 컴파일러가 어쩌면 NPU의 꼬시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잘 만든 NPU를 차를 잘 만들어 것도 중요하지만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네. 소프트웨어 엔진도 중요하고 한국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결국 승자는 한국 아니면 대만이 될 건데 네. 뭐 당연히 한국이었으면 좋겠고 한국일 거면 웬만하면 리벨리온이었으면 좋겠고 거기까지가 제가 이렇게 한 숟가락 좀 얻고 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PD님이 이제 AI가 작년부터. 상업화되기 시작하는 이게 예. 막 시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GPU는 아니고 NPU라는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이제
끝인가요? 아까 말씀처럼 엔비디아도 NPU스럽게 발전을 해 나갈 텐데 네. KBS가 움직이는 것처럼 KBS만 좀 뭐 CNN 같은 애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레거시를 들고 움직이니까 몸집이 좀 느리고 아키텍처 롤백 같은 게 분명히 있죠. 인텔 CPU도 굉장히 GPU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안에 네. 떼보면 그 Xeon Phi라고 그래서 정말 그냥 그 GPU랑 똑같이 가고 있었는데 네. x86를 그러니까 왜냐면 30년 동안 그 인텔 기반의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 놔야 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30년 후에 나올 칩도 얘네들께 다 포팅이 돼야 되거든요. 네. 옛날 코드들이 다 포팅이 돼야 됩니다. 레거시 쭉 끌어안고 가는 싸움이랑 네. 레거시에서 자유롭게 싸우는 싸움이랑 근데 마침 스타트업 같은 신사업 때 펀딩도 잘 돼 요즘. 옛날에 펀딩이 안 됐거든요. 오케이 너희 좀 더 쿨한 거 하는 거 알겠어. 그러나 우리는 캐시 플로우가 있잖아. 근데 네. 요즘은 스타트업 중심으로 펀딩도 잘 되니까 진짜 몇백억 몇천억 모을 수 있거든요. 한국 시장에서도 천억 넘게 모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되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업체들은 좋은 AI 회사가 많아지는 게 핵심적이긴 합니다. 옛날에 동부에서 서부로 금 캐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부푼 꿈을 안고 진짜 그때 돈을 누가 벌었냐? 금 캐는 사람도 많이 벌었지만 그 앞에서 청바지 파는 사람들이 주로 돈을 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AI 칩이 청바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광에서 영광을 찾으셔라. 저희보다 더 부자가 되셔도 상관이 없다. 네. 루니도 화이팅, 크래프트 화이팅. 우리 청바지 팔면서 우리도 좀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AI 칩은 그런 약간 기본제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보제이기도 하고 근데 만들기가 어렵냐? 역설적으로 하드웨어 컴플렉스는 CPU, GPU보다 더 쉽습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모든 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특정한 알고리즘에서 끝발나게 하면 되고 어떤 퓨처 프루프의 성능을 가지면서 GPU 대비 게인이 있으면 되고 소프트웨어는 느리지만 다 같이 가고 있고 한국 에코시스템 같이 성장하고 있고 point is why not? 예, 여기서 정말로 정말 잘하고 있다. 가장 걱정이 뭐예요? 즉 보시면 그 좋은 칩을 예. 채택을 해줘야 되는데 채택할 때 그 코딩하는 분들이 서로 불편하면 예.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맞습니다. 블룸버그 단말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웬만한 게 있지만 없는 데이터가 있어. 네. 그래서 그 없는 데이터도 저희가 있습니다라고 하던 금융 단말기 회사가 있어요. 네. 영업 진짜 하기 어려워. 너희 데이터 있는 건 알겠는데 블룸버그는 2, 3, 4, 7 딱 치면 딱 내 머리에 나오잖아요. 바로바로 되는데 니네는 달라. 네. 차라리 그 데이터 안 보고 말지. 그렇죠. 그래서 못 팔아요. 그렇죠. 리벨리온도 그렇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장님이시니까 팔 수 있다고 하시겠지만 쉽지 않죠. 정말 쉽지 팔 수 않죠.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는 그래서 큰 형님들 뒤에서 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첫 판로를 여는 거는 저희 팀이진 않다. 미국에 있는 큰 형님들, 삼바노바나 그록이나 큰 형님들이 미친 듯이 이제 저한테 큰 형님이지만 엔비디아에 보기에는 그냥 여전히 꼬꼬마인 네. 그렇지만 뚫어낸다 이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근데 리벨리언스만에 보는 마켓은 그 마켓은 몽하니 정말 퍼포먼스 크리티컬한 특히 레이턴시 크리티컬한 마켓들 보통 진짜 말씀처럼 이제 가가지고 하면 부장님들이 야 니네 옷 벗기를 입냐 이 말이 되냐 하던 거랑 다르니까 좋고 나쁘고 따라서 다르니까 다시 배워야 되니까 네. 사실 심지어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선입견인 거죠. 바이어스인 거고 싫고 귀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NPU로 썼을 때 본인의 일자리가 바뀔 수가 있다면 약간의 차이가 1ms이 수십 밀리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per day 당일날 그때는 모든 걸 불편해서라도 써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리벨리언이 첫 번째로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이프컨 트레이딩을 말씀드렸고 예. 거기는 약간의 성능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almost winner takes all 시장에 들어가면 예. NPU가 불편해도 들어가겠다. 그게 저희 팀이 가진 어떤 세일즈의 떼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브랜드를 쌓고 저는 심지어 팔면 팔수록 적자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 제가 벤치마크하고 있는 게 테슬라 모델 벤치마크하고 테슬라가 네. 로드스타라 그래서 그 스포츠카를 계속 만들어 팔았습니다. 예. 한동안 사람들이 모델 S랑 모델 3만 기억하는데 예. 스포츠카를 계속 만들어 팔면 팔수록 적자에는 왜 그랬냐? 예. 여기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브랜드가 만들어집니다. 쿨한 차, 테크놀로지 쿨한데 섹시한데 그런 다음에 이 브랜드를 가지고 모델 S를 팔고 이 모델 S 브랜드를 가지고 모델 2의 볼륨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팔면 팔수록 적자고 심지어 SI선 비즈니스라도 기꺼이 가겠다.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돼드리겠다. 근데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 결국 역사는
이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MPU 역사가 저희가 세일즈를 안 해도 이미 저희 형님들이 다 세일즈를 해놓은 데 가서 네. 준비된 게 좀 죄송하지만 뒤에 이렇게 이 레이스 할 때 보면 뒤차가 쫓아갑니다. 이 바람 그거 아끼겠다고. 예, 네. 쭉 쫓아가고 있다가 저희는 덩치를 키워 이제 브랜드 이스태블리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실제 볼륨이 터졌을 때 쫓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게 저희 팀의 TTS고 저는 항상 MPU 업체를 하면서 너무 늦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딱 어쩌면 지금 후발주자 중에 주인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저희조차도 좀 빠른 게 아닌가 정도로 인제 AI가 뭐를 만들고 있다. 의외로 컴퓨터 비전 쪽에서도 여전히 만들어지지만 음성이나 랭귀지에서도 뭔가 만들어지네. 예를 들면 뭐 있어요? 요즘 AI가 뭔가 터지기 시작했다고 할 때 그 예. 사례. 뭐가 되냐면 너무 노이즈한 데서 안 되지만 말을 하면 회의록 받아 적습니다. 예. 인공지능이 예. 랭귀지 모델. 그 빅스비라고 하는 그 삼성 예, 거. 삼성도 옛날보다 좀 많이 나아지고 이게 어떤 스레스홀드를 넘었으면 서비스 자체는 거의 동일한데 예. 서비스 자체는 동일. 옛날에도 막 5년 전, 10년 전에도 아. 사진을 찍어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가 됐는데 5년 동안 알고리즘이 계속 발전하고 세 가지 다시 네. 데이터 의료 데이터도 쌓이고 좋은 사람들이 좋은 스타트업에서 알고리즘도 확신내다 보니까 서비스 섹터는 좋은데 자율주행이 옛날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는데 자율주행이 실생활에 적용될 만큼 좋아진 겁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다들 트레스홀드를 넘다 보니까 이게 트레스홀드를 넘기 전에는 다 똑같은 서비스입니다. 네. 그냥 기술 네. 데모. 네. 이런 음성을 하려다 보면 네. 모든 사람이 조용해야 됩니다. 뭐 장관님 데모, 대통령 데모한다 그러면 뒤에서 네. 오, 인공지능 돌아가네요. 이런 인공지능이 아니고 그 완전히 노이즈한 데서 할 수는 없죠. 이 정도 분위기의 사람 다 받아 써주고 네. 소설을 만들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라. 모든 그냥 분야에서 다. 예. 테슬라는 자율주행차를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흐름에 본다면. 저희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느리지 않을 거다. 그게 작년에 그 AI 데이를 보면서 네. 저도 항상 그런 거 좀 늦게 오지 않을까. 저도 미국의 테슬라를 타봤는데 브레이크를 너무 빡빡 밟더라고요. 네. 야, 이게 정말 유저 프렌들리하나 책도 못 읽겠는데 이런데 그게 한 2년 사이에 그게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와, 오마.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변하고 생각보다 많이 오겠고 이게 네. 복식이 되다 보니까 테슬라가 많이 팔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데이터가 더 많아집니다. 네. 데이터가 많아지는데 테슬라는 자기네들 AI 칩도 만듭니다. 도조라는. 네. 전체 시스템을 꾸리다 보면 데이터도 많아지는데 컴퓨터 인프라도 많아져. 그리고 테슬라의 쿨한 브랜드 때문에 진짜 오픈AI부터 해가지고 잘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다 모셔오고 삼박자가 돌아가면서 또 커지고 또 커지고 다른 데도 쫓아가야겠고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인류가 기억해야 될 어떤 싱글데이 이벤트가 있으면 작년에 테슬라의 AI 데이 그거는 번역본이 있으면 다들 좋을 텐데 그게 네, 예. 한 번씩 다 보시면 진짜 괜찮은 겁니다. 정말 네, 예. 그거를 보시면 인공지능이 이게 더 이상 테크니컬 데모만 하는 게 아니고 실생활에 뭘 왔구나.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기 전에 고마 인공지능 그냥 투자 받을 때 하는 말이지 국가 과제 제안서 쓸 때 하는 말이지. 네, 네. 야 내 아들내미 내 딸내미가 저거 인공지능 차를 타겠어. 내가 운전 네. 가르쳐 줘야지 하다가도 네. 되는구나. 이 삼박자가 동시에 가니까 세 개 중에 하나가 부실하면 안 되는데 그 국가적으로도 같이 컴퓨터 인프라 같이 고민해야 되고 데이터 양도 뭔가 표준화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테슬라는 좀 빨리 될 것 같은데. 예. 벤츠, 아우디, 현대차 등등도 전기차, 자율주행차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 따라가기 위해서 자동차는 됐는데 배터리도 됐는데 칩이 없어서 엔비디아랑 어떻게 좀 해보자. 그 칩 만들 수 있는 애들 엔비디아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따라가고 있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5년 10년 차이가 있대요. 들리는 너무 말에 잘하죠, 따르면. 테슬라가 너무 잘하죠. 예. 그 5년 10년은 안 좁혀집니까? 아니면 그 엔비디아 떼고 리벨리온이 들어가면 좀 빨라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차량용 반도체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와 근데 그건 그 컴퓨터 인프라스트처만의 문제는 또 아니어가지고 네. 세 가지를 같이 쫓아가야 되거든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하나만 엣지 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칩은 끝발난 칩 만들 수 있죠. 대한민국이 다 달라붙어서 한국 시스템 잘하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좋아야 또 실제 서비스를 해봐야 칩의 리퀘어먼트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실제 서비스를 안 해보고 논문 보고 만드는 칩이랑 실제 서비스를 해봐서 피드백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칩이랑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룹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룹이 돌면서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가기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근데 쫓아가야죠. 그럴 때 넉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근데 테슬라가 생각보다 너무 잘한다. 근데 또 스타트업 중심으로 한국이고 미국이고 또 쫓아는 가고는 있습니다. 이게 탄력을 받아야겠죠. 테슬라가 잘하는 건 칩이에요, 데이터예요, 아니면 something different예요? everything. 예, 세 가지 전부 다 잘합니다. 제일 못 따라갈 만한 게 뭐예요? 그 후발주자들이 제일 예. 못 그래도 후발주자들이 이것 때문에 제일 늦을 거야라고 했던 건 데이터입니까? 일단
칩도 지금 도조가 압도적이기도 하고요. 네. 데이터도 테슬라가 지금 볼륨 비즈니스가 시작했기 때문에 양도 많기도 하고요. 예. 테슬라의 인공지능 엔지니어가 웬만한 국내 다른 차보다 잘하기도 하고 세계 중에 뭐냐라고 할 때 예. 약간 지금 그렇지만 쫓아가야 된다. 쫓아가야 된다. 네. 예. 쫓아갈 때는 엔비디아입니까 그럼? 후발주자의 칩은? 엔비디아도 너무 잘하죠. 일단 소프트웨어 스택이랑 그 애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가 자율적으로 잘 되고 있어서 네. 일단 엔비디아랑 협력하는 모델이 저는 가장 현실적인 모델일 것 현실적이다. 같고. 리벨리온보다? 예, 저희 나중에는 저희겠지만 저희는 네. 아직 차량용 반도체 안 하는 이유는 저희가 in the future에는 하겠지만 당장은 안 하는 이유는 다른 클라우드 서버랑 이런 파이낸스랑 다르게 회사들이 인하우스로 개발을 하더라고요. 네, 구글 웨이모도 칩 만듭니다. 네. 심지어 우보도 피츠버그에서 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리퀘어먼트가 딱 서비스랑 붙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근데 테슬라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 인프런스뿐만 아니라 트레이닝까지 하는 전체 시스템을 잘 굴축해 놓고 있는 거. 약간 다르게 왜냐하면 클라우드 서버는 저 플렉시빌리티가 너무 핵심인데 네. 왜냐면 이제 클라우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서비스를 쓸 줄 모르니까 웬만한 거 다 받아내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딱 자기네들 알고리즘이 있으면 자기네들 알고리즘과 자기네들 알고리즘의 로드맵대로 칩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네. 딱 회사에 딱 붙여서 보통 만드는 식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은 보통 아마 현대차나 이런 데도 스타트업 크게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내부적으로 좀 팀을 키워야 될 필요성이 그러니까 현대차만의 알고리즘에 특화된 그런 게 차라리 좀 더 나을 수가 있고 현대차는 또 이미 많이 팔려 있으니까 어떻게든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는 사람들한테 좀 단기적으로 적자를 보더라도 데이터를 일단 모아야 됩니다. 어떻게 쓸지 나중에 고민하셔도 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게임이 안 되는 거고 좀 더 크게 같이 관이랑 협력이 되더라도 컴퓨터 인프라 크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마지막 기술의 문제는 어차피 이건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와야 만들 거고 그러니까 세계 중에 하나만 엣지가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인공지 그게 너무 힘듭니다. 그게 너무 힘든 문제. 세계가 에버리지 아웃 이게 에버리지로 같이 커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준비가 돼 있냐라고 보면 저도 저희가 한 축은 리벨리언스 같은 회사들이 좀 열심히 해줄 테니까 데이터도 저희 나라처럼 데이터 모으기 쉬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데이터도 모아주고 대한민국의 블룸버그 같은 데도 한 군데 떠야 됩니다. 네. 마켓 데이터를 굉장히 크레딧 있게 그래야 트레이딩을 하려면 그걸 보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데도 있어야 되고 근데 요즘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은 의외로 잘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람들이 와 구글 페이스북 그런 한국 특히 스타트업 중심으로 카카오 네이버나 대형 연구소 중심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 같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대한민국이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좀 데이터가 모이면 우리도 해볼 만한 싸움이다. 진짜 해볼 만한 싸움이다. 엔비디아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 시장이 열리면서 NPU라는 게 막 지금 성태동하려고 하고 있어요. 막 지금 이제 막 커질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엔비디아 지금 있는 그 GPU 시장이 훨씬 클 텐데 예, 그렇죠. 지금 잠식되고 있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시작은 안 된 거죠. 보기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 하바나 랩스 중심으로 네. 지금 대형 병원에 한 군데 UCSD인가에 대형 병원에 디플로이가 됐습니다. 하바나 랩스 가우디라는 칩이. 근데 보면 네. 미국 정부 그 NSF랑 달파 돈이 들어간 걸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쌌으니까 미국의 커다란 미국의 퍼블릭 섹터에 돈이 들어가서 네.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너희가 네. NPU를 쓰면 70% 우리가 뭐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돈을 대줄게라고. 왜냐하면 NPU를 키워야 되거든요. 이게 내셔널 시큐리티 되니까. 예. 그러면서 약간 편법을 써서 지금 약간 원래 전기차도 그렇게 이네이블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돈을 때려 넣었습니다. 테슬라한테 사기업한테 프라이빗 섹터에 돈을 때려 넣어서 그게 만들어진 거지. 사람들 정말로 캘리포니아가 어버 키운 게 테슬라입니다. 마찬가지로 NSF 달파가 지금 NSF 그 NPU를 지금 어버 키우려고 하는 게 디플로이가 돼 있고 실제로 말씀드렸던 아마존이 실제로 칩을 만든 인퍼런시아라는 칩은 지금 서비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구글도 TPU 만들고 있고 심지어 아하. 그 인텔 하바넵스 가우디는 아마존에도 들어가 있고 경쟁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마존에도 들어가 있고 이미 잠식해 들어가고 있죠. 아하. GPU도 쿠다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레거시를 유지하면서 이제 대응해 나가려고 진짜 재밌는 싸움이 벌어지지만 다시금 말하자면 엔비디아는 여전히 킹일 테지만 인텔이 오랫동안 킹을 했듯이 그렇지만 결국 역사 흐름은 NPU 쪽으로 넘어온다. 인텔이 마이크로소프트 변하듯이 확 변해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10년 후에 저희 아들이
아빠 엔비디아는 NPU 컴퍼니 아니었어요? 막 이럴 정도로 우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셋을 이렇게 클라우드로 서비스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변화가 이루어진다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고 쿠다 에코시스템 너무 이 캐시플로우가 너무 크니까 이 GPU 너무 비싸거든요. 개당 10,000불인데 8개 붙이면 1억이 넘어가는 그거를 유지하는 시장은 결국 인텔이나 CPU 만드는 회사들이 깰 건 아니다. NPU 만드는 회사들이 잠식해 들어갈 텐데 잠식해가는 속도가 어떨 거냐는 사실 저의 영역은 아니고 어떤 애널리스트의 영역일 수도 있겠다. 박성현 대표님은 리벨리온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지 않았다면, 예. 그러나 그런 지식을 갖추고 계시다면 한 10억쯤 있으면 어느 주식을 사실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세상 돌아가는 흐름이 이렇다면, 예. 근데 창업은 귀찮아. 굿. 그럼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회사를 사겠어요? 지금 저는 일단 프라이빗 섹터를 볼 것 같은데 좀 네. 얼리 스테이지라기보다는 한국이랑 대만 회사 중심으로 볼 것 같은데 말이 편하니까 한국 회사인데 한국만의 어드밴티지를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볼 것 같습니다. 언페어한 게임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만 유리할 수 있는 건축의 리벨리언스가 원 오브 댐이라 생각하고 있고 한국만의 장점이 뭐냐 지금 막 뭐 컬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네. 뭐죠? 그 뭐라고 하죠? BTS 같은 데 네. 뜨니까 네. 한국만의 장점을 레버리지 시작부터 언페어 게임이 할 수 있는 그 한국만의 뭐를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우리 삼성 파운더리도 국가적인 자산이거든요. 이 에코시스템 국가적인 자원이고 네. 그 시스템 반도체 인력들이 국가적인 이 배달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반도체의 민족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반도체가 됐든 뭐 BTS가 됐든 한국만의 어떤 피처를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뭐냐 재무제표 이런 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회사를 봤을 때 한국만의 언페어한 게임을 할 수 있냐 그걸 가지고 레버리지해서 글로벌리 결국 볼륨 비즈니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회사들한테 10억이면 그런 회사들 한 5억 나머지 5억은 그냥 ETF 예. 그냥 코스피 ETF? 뭐 그 외국 그냥 S&P 뭐 한국도 하나만 좀 아니 그러면 그런 절반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입니까? 보시기에? 한국은 삼성전자가 일종의 국채의 영향이기도 해서 네. 삼성전자처럼 예 그게 롱텀으로 할 수 있으면 제가 10억이나 있는데 5억 정도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아니 과학고 나오고 뭐 예. 저 MIT 나와봐야 그냥 제가 사도 삼성전자 사죠. 그 뭐예요? 예, 삼성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있어야 되니까 저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안전자산 제가 드릴 테니까. 안전자산이 있다. 그 엣지는 뭔가 하죠. 그러니까 한 100배 튀기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테크 회사들 한국만의 엣지가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리 그러니까 시작부터 언페어 게임이면 좋겠다. 그런 회사들을 좀 분배해서 줄 거. 근데 안전자산이 있어야 되는 그게 있긴 알겠습니다. 한데. 그런 회사가 뭔지는 다음 시간 알려주세요. 예, 그게 원 오브 댐이 리벨리언스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게임 진짜 언페어 게임이긴 하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이러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그럼 그 답은 듣는 거예요. 야, 그거 진짜 궁금하네. 아니면 오늘 아까 채팅창에 어떤 분이 오늘 시간은 컴퓨터 반도체 공부와 네. 영어 공부와 이런 걸 다 경제 공부를 종합한 시간이다. 이게 설명 어려운 건 절대 아니에요. 네. 다만 그 속도감이 좀 있어서 네. 저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듣고 질문하는 게 직업이니까 네, 네. 빨리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빨리 알아듣는 게 네. 근육이 있을 뿐이지 네. 조금만 천천히 들으시건 다시 한번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성명입니다. 맞아요. 예. 너무 자,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님 여러분이 궁금한 질문만 받아가시고 이제 숙제를 하셔서 다음번에 모셨을 때는 또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